네, 2024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호남 3석대 도태우로 뽑았습니다. 부제는 이주희 대 민변, 이주희 변호사 대 민변 이렇게 뽑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20명인가 하고 뭐 진보당하고 무슨 연합 그런 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하여간 매우 긴 이름인데 시민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민회의에서 이 앞에서 다뤘지만은 병역 기피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했죠. 다시 이 시민회의가 그를 재추천했는데 또 거절하면서 이제 이 시민회의에서 이 공천을 하던 위원들은 전원 사퇴했습니다. 임태훈 씨는 이제 다시 3번째 추천받지는 못하니까 이걸로 비례대표가 되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어쨌든 시민회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충돌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민회의가 세게 밀었는데 임태훈만은 잘라버렸습니다. 임태훈이 잘리는 것과 비교되는 게 국민회의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잘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시민회의 측 후보 추천심사위원이었던 상임위원 10명이 모두 사임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추천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민회의 추천심사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인 거는 알고 계시죠? 조성우 씨, 이건 뭐 결에 하나 있던 사람인데 6.15 공동실천선언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 박성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등. 네. 이런 데니까 이제 누구를 추천할지는 빤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명의 여성하고 임태훈을 추천했다가 임태훈은 민주당에서 거절했고, 그 다음에 2 여성 좀 반미 종북적인 사람들이죠. 언론이 비판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태훈은 이걸로 끝났고, 이 시민회의에서는 추가로 여성 2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이주희 변호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찾아봤어요.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졸업. 서울 4대 나온 모양이죠. 그리고 사시가 아닌 변호사 시험 합격자입니다. 제7회 변시 합격. 학부는 서울 4대 나온 다음에 한양대 로스쿨 졸업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민변의 언론연대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씨, 조국 씨 부인 재판 때 변호인은, 그때 그 법무부인 다산이 변호를 했으니까, 거기 멤버로 같이 뛰었고, 뭐 쭉 그런 식으로 운동해 왔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민변에서 이주희 변호사가 민변에 자리를 잇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공천된 데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변은 2020년 지금 이제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민변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이 양반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됐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실은 이 이주희 변호사는요, 2004년에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었습니다. 2번인가 출마했는데 그때 다 안 됐지만은, 그리고 그가 민변에 가입한 건 2018년이니까 민변에 회원이 되기 전에 한 거는 뭐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민변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민변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민변은요, 그래도 법률가 단체라서 지난번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죠. 그때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반대한다고 밝혔었어요. 그 검수완박법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민변도 법률가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법률가의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지 반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세게 밀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이주희 씨 하고 그다음에 목포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던 장애인 서미화 씨를 시민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미화 씨는 장애인이고 라고 하지만 이주희 변호사는 앞에 먼저 사퇴한 두 여성 후보 사드 반대하거나 뭐 반미 운동한 사람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태훈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을 우리 군에 문제가 있죠. 구타도 있고 인권 유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대가 쿠데타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군대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하여간 참 우리 군을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군대도 가지도 않았고 기피했죠. 그래서 동성애자로서 대신 이제 투옥되는 걸 택했다가 노무현 때 이제 사면됐던 그래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거고 박원순 씨가 굉장히 보호를 해줬죠. 그래서 이 지원을 박원순 씨가 했던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그 프로젝트 뭐 보고서만 쓰면은 운영 돈 버는 거 그거 하면서 키워줬죠. 그래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흔들게 됐는데 이 사람만 떼어내고 그대로 갑니다. 자, 민주당은 그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임태훈은 떼어냈지만은 민변에서 술렁술렁하지만 이주희 변호사를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임태훈을 떼어냈다라는 명분은 없고 투쟁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뭐 임태훈 빠지면 또 다른 사람 민주당에서 공천해서 센 사람 투쟁력 있는 사람 넣으면 되겠죠. 자, 다시 국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를 5.18 때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5.18 광주 때 북한 군인들이 특수부대로 왔다라는 거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그리고 북한군이 오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숨어있는 그 은신에 있던 북한이 옛날에 심어놓고 포섭해놓은 세력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특수군인이 내려와서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1945년 해방 상황에서부터 호남 지역에는 그 친공산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 세력들이 이제 빨치산이 되죠.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그 세력들이 봉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봉기가 여순 사건이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48년도 5월 10일 날 국회를 만들려는 선거를 하니까 먼저 제주도에서 그 남로당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주 사건, 사산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군대를 투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군대도 밀리고 하니까 추가로 투입하려고 광주에 있던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14연대에 숨어있던 공산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잡으려고 광주에 있는 4연대를 보냈는데 4연대가 상당수가 또 14연대에 합류하면서 더 오히려 공산 세력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서남지구 사령부를 만들어서 작전을 서남지구 사령부가 맞나? 하여간 그때 몇 개 여단이 투입돼 갖고 그걸 잡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여순 사건에 연루된 그 세력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투쟁하다가 이제 몰락이 되는데 이게 1차 빨치산 사건이죠. 그때 이제 그 남로당 세력들은 대개 호남 지역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공산 세력은 토벌 냈지만 가족들은 남아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후에 들어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품으면서 어떤 그 가족들은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분리를 보게 되죠. 이게 1차 지리산 빨치고 두 번째 빨치산은 그리고 바로 6.25 전쟁이 터져갖고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니까 패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인민군들이 우리 수도 서울하고 경기를 점령한 다음에 인민군 병력을 지원할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한 20만에서 60만으로 봅니다. 그 세력들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했죠. 근데 그 세력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니까 퇴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부터 내려왔던 순수 인민군 병사들은 숨져도 그 가족들은 이북에 있으니까 우리랑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의용군으로 동원됐다가 숨진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계속 그 후에 연좌제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후퇴하지 못한 세력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또 북한에서 온 남도부 지휘하에 남부군을 만들어서 2차 지리산 빨치산 투쟁을 하게 되죠. 그 남도부가 이북에서 와서 지도하긴 했지만, 남도부도 사실은 호남 사람이죠. 밀양 사람인가? 좀 자신이 없네, 오래돼서. 하여간 남쪽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톱을 대고 나니까 그 가족들도 연좌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북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서 포섭을 했다. 뭐,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남한에 암약하는 세력이었다는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들이 북한에서 온 세력은 아니죠. 그래서 북한에서 직접 왔다는 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도태우 씨가 그런 주장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천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옛날에 한 발언,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이 다시 드러나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가 옛날에 했던 발언이 이 유튜브에 떠도는데,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는데, 그 뇌물 혐의의 정치인이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 뇌물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더 문제였죠. 형은 분명히 유죄를 받았고, 또 다른 가족이 문제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가족하고 대판 싸웠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무슨 시계야, 무슨 뭐 좋은 시계, 그거 뭐 좋니 안 좋니,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거짓이다라고 꾸몄는데, 그때 수사를 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계속 이렇게 뭐 활동을 못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 뇌물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죠. 이에 대해서 유모 등등 친노인사들이 반발을 했지만, 비난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인규 중수부장 주장이 맞는 거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얘기한 것과 큰 틀에서는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말이라 그래서 이제 도 변호사를 다시 재공천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석 정도를 거둬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태우 변호사 때문에 호남에서 또 반 국민의힘 여론이 일어나면 참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이죠. 네. 실제로 이제 도 변호사를 처음 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라는 주장을 한 도 변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그거 갖고 하느냐? 저쪽에는 민주당에서는 뭐 반미 종북 인사들을 반군 인사들을 마구 하는데 막 이러니까 다시 했다가 노무현 비판 발언이 또 나오니까 이제 잘랐죠. 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를 자르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3석을 건질 수 있을까? 3석도 못 건지고 도태우 변호사도 못했다면, 뭐 도태우 변호사 제외하고 다른 사람 내세워도 이분은 어차피 영남 지역구니까 누가 돼도 국힘당이 자리를 얻겠죠. 그러나 그렇게 뽑힌 사람의 투쟁력은 도 변호사를 못 따라갈 겁니다. 민주당은요, 먼저 이제 반미 뭐 이런 운동가, 사드 반등가 두 여성을 사퇴를 했죠. 그리고 이주희 변호사를 넣었는데, 이주희 변호사는 NL 계열, 주사파 계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학생 때. 그 다음에 국보법 철폐 운동했던 사람이고,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태우는 안 됐지만은 또 다른 또 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이걸 나중에 선거가 지난 다음에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광주 문제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광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주광역시는 뭐 5.18 민주화 운동 비판하지 마라 그러는데 참 이게 불편한 게 광주 사태 때 호남 지역에 제 기억이 맞다면 17개 무기고 17개인가? 40군데 17개 시군, 광주시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군 등에서 17개 시군에서 40몇 개의 44개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고가 털립니다. 그 튼 사람, 무기고 턴 사람들은 어쨌든 군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카빈 M1에서 한 5천 정이 넘는 총이 나갑니다. 실탄은 한 8만 발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TNT 같은 것들이 한 8톤인가? 2톤인가가 나갑니다. 수류탄도 나가고. 이걸 가져간 사람들이 누가 이걸 사용했느냐? 그건 빤하죠. 그리고 당시 조사를 보게 되면 이 소총이 맞으면은 이 총알이 박혀 있으면 참 분석하기 좋은데 뚫고 나가잖아요. 당시 조사를 보게 되면은 카빈 소총으로 훼손됐다고 하는 시신은 89 이상, M16으로 훼손됐다고 하는 시신은 30여 구 정도로 봤어요. 근데 M16 희생단 사람들 중에는 군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전사 부대하고 그 현지에 있던 육군 부대하고 둘이 5인 사격을 서로 M16 갖고 쏜 적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 의외로 민간인들은 M16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적습니다. 카빈에 희생된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그 5.18 또 조사한다고 하는 그 기관에서 한 20명 정도 M16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을 카빈으로 돌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 그분들 시신에 카빈이 박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17개 시군에서 40몇 개의 무기고가 털려서 5,000정의 총이 반출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 민주화운동이야? 그리고 이러한 총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 중에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죽게 한 거는 학살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으니까. 그 범인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군인의 책임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광주는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두환 정권 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그러면 또 시끄러우니까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노태우 정부 때는 그냥 민주화 운동으로 해주는 바람에 민주화 운동이 된 거죠. 지금 저 광주 조사위는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는데 전입 빌딩이 광주 제일 높았어요. 그래봐야 10층입니다. 10층이면 30m. 그죠? 한 층 3m로 잡으면. 헬기가 30m까지 내려오면요, 전봇대에 걸려요. 다른 건물도 있고. 10층을 쏠려면 저거 30m까지. 근데 사실은 더 내려와야 되겠죠. 8층, 9층 쏠려면. 그럼 쐈다 그러면 총알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바닥을 맞추지 천장을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천장을 쏘다 보면 헬기 날개를 맞춥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천장에 총알이 튄 걸로 돼 있어요. 천장에 총알이 차고 있어요. 하고 헬기 사격이 있다고. 근데 이게 있다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있다라고 했는데 증명 못 합니다. 아까 북한군이 개입했냐 아니냐 그것도 증명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뭐 해갖고 광주를 미화한 거지. 억지로 꾸며놓은 거는 그대로 두고 반대편 주장은 다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5.18에 대한 허위를 이 무기고를 트는 거는요, 시위하다가 4.19의 도화선이 3.15 부정선거잖아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마산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 맞고 숨진 시체로 떠오르니까 그 무렵에 하여간 마산 시민들이 마산 경찰서를 털어갖고 수류탄을 뺐습니다. 그걸 마산 경찰서에 던져갖고 터진 적은 있어요. 무기고를 털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민간인을 죽이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위대. 근데 광주에서는 너무 많이 민간인이 총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민주화라고 뭐 누가 규정하더라도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광주 사태로 자꾸 부르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그때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총 나가고 이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자진 반납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하고 뭐 봐준다 그래서 수집된 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해놓고 지금 이걸 꾸며놓은 게 지금 국회에 들어가는 민주당의 주사파 세력, NL 세력들이야. 그런데 그런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운 게 누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느냐 아니냐 이 문제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아이디어 낸 거는 그래. 대한민국 헌법에 넣으려면은 그게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광주 운동의 핵심 운동가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이북의 학생들이 부르게 하면서 김정은 타도로 운동을 하게 하도록 K데모를 수출하라는 거 제 주장이잖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만 떠들면은 이게 뭐냐 이겁니다. 어쨌든 386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저렇게 광주를 왜곡해놨는데 저걸 쉽겠습니까? 어떤 활발한 운동가는 필요한데 도태우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랐죠. 그렇게 해서 광주시에서를 얻는다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데 글쎄요 어떨까 궁금합니다. 민변은 이주일을 비난하지만 그냥 갑니다. 갈 겁니다. 민변은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을 때 비난했지만 그 이유는 침묵이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쟁한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한 장관이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할 만한 전투환 하나를 호남 3석을 바라보면서 버린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호남 3석을 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